자, 처벌입니다. 자, 준강도는 333조, 334조의 예에 따라 처벌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시면, 자, 335조가 준강도입니다. 자, 준강도 조문을 읽어볼게요. 절도가 체포 면탈 등의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가하면 준강도가 되잖아요. 그 준강도가 되면 전 2조의 예에 따라 의한다. 전 2조의 예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 2조가 몇 조인가요? 자, 준강도가 335조니까요. 전 2조라고 하는 것은 333조, 334조를 말합니다. 그러면 333조는 우리가 배운 단순 강도입니다. 그리고 334조는 특수 강도죠.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절도가 체포, 면탈 등의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가했을 때 준강도가 만들어진다 했는데 어떨 때 333조고 어떨 때 334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판례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 폭행 협박을 가하면 준강도가 된다 했는데 이 폭행 협박을 가할 때의 행위의 태양이 태양이란 말은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서 설명해 보면 폭행 협박을 가할 때의 행위 모습이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한 채 때리면 단순 강도로 처벌하고 흉기를 휴대한 채로 때리면 특수 강도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그 뜻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절도가 체포, 면탈 등의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가할 때의 행위 모습이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한 채 때리면 단순 강도의 중강도로, 흉기를 휴대한 채 때리면 특수 강도의 중강도로 그렇게 처벌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서 가볼게요. 자, 기본서를 가보시면 자, 처벌에서 세 번째 줄 나와 있죠. 판례는 폭행 협박의 행위 태양에 따라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판례가 여기입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자, 세 번째 줄 보세요. 폭행 협박을 가하는 행위가 그 태양에 있어서 그치? 태양에 있어서 재물 탈취의 수단으로서의 폭행 협박을 가하는 강도죄와 같이 보여질 수 있는 실질적 위법성을 지니게 됨에 비춰봤을 때 이를 엄벌하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폭행 협박을 가하는 행위의 모습에 따라서 기수미수 여부를 판단하겠다 그 뜻이거든요. 자, 밑에 기출문제 가봅니다. 기출문제인데요. 자, 우리 판례는 강도의 예에 따라 처벌할 것인지 특수강도의 예에 따라 처벌할 것인지의 기준을 뭐로 잡고 있다? 절도의 태양이 아닙니다. 절도의 태양이 아니고 폭행 협박을 가하는 행위의 태양이 그렇죠? 이 태양이 중점이 아니고 절도가 아닌 폭행 협박의 태양입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폭행 협박의 출제가 잘 돼요. 자, 그보다 더 출제가 잘 되는 것이 2번입니다. 자, 보세요. 절도가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했는데 체포를 면탈을 할 목적으로 보세요. 폭행 협박을 가할 때의 행위 태양이 흉기를 썼잖아요. 자, 흉기 동그라미. 흉기를 썼다면 그때는 334조입니다. 334조 예에 따라 처벌한다는 말은 특수강도, 특수에다 동그라미. 의 준강도로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색깔 칠했어요. 흉기 색깔, 특수 색깔. 기출된 것을 보면 특수강도의 준강도인데 이 부분을 단순강도의 준강도 하면 틀립니다. X 이거예요. 자, 흉기를 들었을 때는 특수강도, 흉기를 들지 않았을 때는 단순강도입니다. 자,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갑은 을의 재물을 절취했는데 발각되어 도주하던 중에 체포 면탈을 목적으로 흉기를 들었죠. 흉기를 들고 협박을 가하게 되면 특수강도의 준강도의 예에 따라 처벌하게 되는 겁니다. 됐고, 자, 공범관계까지 가보자. 자, 공범관계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노트 좀 펴볼게요. 자, 노트는 그 위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갑과 을이 절도를 공모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소를 물색해 놨죠. 누군가의 집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을은 망을 보고 자, 갑은 뛰어들어갑니다. 갑은 뛰어들어갔죠. 갑은 뛰어들어가서 이제 물색행위를 합니다. 물색행위를 했다라고 했을 때 절도의 신분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발각됐습니다. 그래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합니다. 상해를 가하면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절도가 체포 면탈을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면 강도 상해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강도에는 준강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갑의 주측은 준강도 상해죄가 됩니다. 자, 문제는 바깥에서 망을 보고 있는 을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망을 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의 주측은 뭘까요?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갑과 을은 절도를 공모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갑이 지금 강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상해를 가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때에 다시 여기 보시면 이 망을 본 을이 갑이 들어가서 누군가에게 상해를 가할 것이라고 하는 점에 대하여 이 망을 보고 있는 자가 이 상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예견이 가능했다면, 그렇죠? 예견이 가능했다면 그때는 이 망을 보고 있는 을에게도 강도 상해죄의 공범이 됩니다. 강도 상해죄입니다. 상해죄의 공범이 됩니다. 왜 상해죄가 되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바로 이 부분이 끝난 다음에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강도 상해죄의 공범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판례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이 예견을 했느냐 못했느냐의 시기를 예견했는가 못했는가를 판단할 때에는 우리 판례가 한 시점을 놓고 이건 시점의 문제다. 시점의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주했을 때 갑이란 을이란 사람이 발각전에 먼저 도주했다. 먼저 이 사람이 이렇게 도주했다면 갑이 그 현장에서 이 집주인이든 누군가에게 상해를 가할 것이라고 하는 점에 대하여 예견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이 도망간 을은 절도의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거예요. 이 상해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것이고 절도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예견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발각된 후에 나중에 이 사람이 도망갔잖아요. 발각된 후에 도망갔다면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갑이 현장에서 누군가에 대하여 상해를 가할 것이라고 하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므로 그때는 도주한 을에 대해서도 강도 상해죄의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망을 본 이 을의 주측과 관련해서 이 상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예견을 했느냐 못했느냐의 시점을 시기 문제로 보고 있다. 그래서 발각 전에 도주했는지 발각 후에 도주했는지를 갖고 예견 가능성 여부를 달리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판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판례 보세요. 이 판례 보지 말고 그 다음 판례부터 먼저 볼게요. 자, 빈 담배 가게 사건부터 먼저 봅니다. 자, 제가 지금 읽었던 부분이 1번인데 1번을 한번 볼까요? 자, 요 세 번째 줄입니다. 자, 공모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에 범인 중에 한 사람이 체포를 면탈을 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가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죄가 됩니까? 이 사람은 바로 노트에서 보았던 갑인 거죠. 갑이 물색하던 도중에 발각되었고 체포 면탈을 목적으로 좀 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갑은 당연히 강도 상해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범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은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가했을 때에는 강도 상해죄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나머지 범인, 바깥에서 망을 보고 있는 나머지 범인은 이 상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예견이 가능하다면, 예기라는 말은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말입니다. 예견이 가능하다면 강도 상해죄가 될 것이고 예견 가능성이 없다면 강도 상해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럼 이 점은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올라갑니다. 갑과 을은 빈 담배가게를 털기로 공모했다. 즉 절도 공모했습니다. 을이 담배 창구를 통하여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고 갑은 바깥에서 망을 보던 중에 예기치 못했던 인기척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갑은 먼저 도주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노트 가볼까요? 노트에서는 갑과 을이 바뀌었습니다. 갑과 을이 바뀐 거야.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이 사람이 들어가서 물색행위를 했는데요. 물색행위를 했는데 갑자기 예기치 않던 인기척 소리가 났습니다. 인기척 소리가 났으니까 을이 먼저 튄 거야. 이렇게 을이 먼저 도주를 했습니다. 이 도주할 때는 먼저 발각전에 도주한 거야. 발각전에. 그렇죠? 인기척 소리가 나니까 아직은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을이 먼저 튀었을 때는 예견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나중에 갑이 그 집주인을 때리거든요. 때려서 부상을 입히게 되었을 때는 그 나중 문제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견 가능성이 부정되므로 도망간 사람에게는 특수 절도만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와보시면요. 도주해버렸죠? 먼저 도주했습니다.
이때 을도 도주하기 위하여 담배 가게 창고로 다시 나오려다가 몸이 걸려 빠져 나오지 못하게 되어 주인에게 붙들게 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게 되죠. 이때 상해를 입혔을 때에 누가 때렸다고 했나요? 을이 때렸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쵸? 을은 뭐가 된다? 여기서 을은 강도 상해죄가 된다. 그쵸? 근데 이 도주해버린 이 사람은 예견 가능성이 탈락되어서 강도 상해죄는 되지 못하고 특수 절도만 될 뿐이다. 는 것이 판례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꺽쇠 2번을 가보시면 빈 담배 가게로 알았고, 그쵸? 예기치 않던 인직소 의견을 알아서 도주해버렸다. 도주가 먼저 발각전의 도주입니다. 적어보세요. 발각전 도주. 발각전 도주 이렇게 쓰시고, 자, 됐고 그 이후에 나중에 상해를 가하죠.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이 먼저 도주해버린 갑의 경우에는 예견 가능성 밑줄 그시고 X. 그래서 강도 상해죄 책임, 정확히 말하면 중강도인데요. 중강도 상해죄 책임을 지지 못한다. 그쵸? 그래서 을만 강도 상해가 될 뿐이고 갑은 강도 상해가 되지 못하고 특수절도죄까지만 이렇게 책임을 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꺽쇠 2번이 무수히 출제가 많이 되었었어요. 됐고, 자, 그리고 또 설명해 드릴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강도 상해입니다. 상해 동그라미 쳐보세요. 상해라고 하는 거지. 자, CF 하시고 잠시 더 설명하겠지만 강도 치상죄가 아닙니다. 왜 치상죄가 안 되는지는 잠시 이따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X까지 필기하시고. 자, 됐죠? 그리고 또 필기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먼저 도주했다 그랬죠? 이 부분이 뭐다? 발각전 도주. 도주해버린 이 사람이 나중에 공범인 을이 강도 상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준강도 상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필기하시고 예견 X 이렇게 필기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필기는 다 했고 여기다가 필기할 부분이 발각전 도주다. 전자 밑줄 그시고 됐습니다. 자, 그럼 밑에 팔라 볼까요? 자, 이 판은 어떨 것 같아요? 갑과 을은 소매치기 할 것을 즉 절도를 공모했다. 만일에 대비하여 식칼 한 자루씩 나누어 가진 후에 합동하여 지갑을 절취했는데 발각되었다. 그리고 두 갈래로 나누어 도주했다는 거죠. 이 도주는 뭐야? 이 도주는 위의 도주는 뭐였지? 이 도주는 발각전의 도주죠. 빈 담배 가게 사건은. 근데 이 도주는 발각, 여기잖아. 앞에 발각 후 도주지. 그쵸? 후자 밑줄 그시고. 자, 그래서 노트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발각전의 도주냐 발각된 후의 도주냐. 발각된 후의 도주는 예견 가능성이 있다. 그쵸? 다시 오시고. 그래서 이 만일에 대비하여 발각되어 그리고 밑에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 밑줄 그시고.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거랑 똑같은 색깔로 이렇게 하시고 예견 가능성이 있어 없어? 예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쵸? 자, 됐고. 자, 판결 내줘 볼게요. 범행이 발각되어 발각 밑줄 그시고 도주 밑줄 그시고. 도주는 무슨 도주다? 도주는 여기 적어놨잖아. 그렇지? 발각된 후에 도주다. 자, 체포면탈을 하여 상해를 가했다라고 했을 때 예견 가능성이 있다. 있기 때문에 두 놈 다 강도상해죄가 됩니다. 아시겠지? 여기서 죄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볼까요? 보시면 도주 중에 갑은 A의, 을은 B의 추격을 받게 되자 갑, 을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추격자들을 향하여 휘둘렀고 을은 있던 벽돌을 B에게 던져 상해를 가하였는데 즉 을은 뭐야? 을은 상해를 가한 정범이죠. 그러니까 을은
강도 상해죄가 됩니다. 근데 예견 가능성, 이 예견 가능성 했던 사람도 강도 치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뭐가 된다? 둘 다 강도 상해죄가 됩니다. 상해죄가 돼요. 아시겠어요? 치상죄가 되는 게 아니고, 즉 상해를 직접적으로 가한 자는 상해죄, 예견 가능성이 있는 자는 치상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강도 상해죄가 돼요. 그 얘기는 잠시 이따 설명한다 그랬어요. 자, 됐죠? 꼭 좀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앞에 거 가보세요. 자, 요 사건 보세요. 자, 똑같아. 일kok세 1번 보시면 합동하여 절도를 한 후 범인 중 1인이 체포면탈을 목적으로 상해를 가했을 때 나머지 자도 예견하기 했다라고 볼 수 있다면 강도 상해죄가 된다. 똑같지 여기랑? 담배가랑 똑같아. 담배가게. 여기 1번이랑 똑같아요. 그쵸? 얘기했다면 상해죄. 얘기 못했다면 특수절도죄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똑같아요.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상해죄. 그죠? 치상죄하면 틀린다 그랬어요? 자, 됐고 올라갑니다. 병은 갑을이 자기 집에서 물건을 훔쳐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예상 도주로를 따라 추격하자 갑과 을이 이를 보고 도주하므로 이 도주가 뭐야? 이 도주는 무슨 도주야? 자, 도주를 따라 추격을 하자 갑과 을이 이를 보고 도주했으니까 이 도주는 뭐야? 이 도주는 발각 후 도주지. 그렇죠? 발각 후에 한 도주입니다. 자, 그러면 발각 후의 도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담배가게 사건보다는 이 밑에 있는 각기 다른 길로 도주한 사건 여기에 더 가깝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쵸? 자, 병은 1km가량 추격하여 갑을 먼저 체포했습니다. 체포해서 동네 사람에게 인계를 했습니다. 인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추격을 더해. 이 사람이 군인 출신이야. 저번에 얘기했었지, 특전사. 이 사람도 특전사였어. 자, 추격하고 1km를 더 추격하여 가지고 간 나무 몽둥이로 을을 때리는 거야. 을. 먼저 갑은 먼저 넘겼고요. 이제 나머지 을을 구타하던 중에 갑자기 이 을이 이 나무 몽둥이를 뺏어서 갑자기 병을 때립니다. 이 돌연 갑자기 을이 뺏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갑과 을이 둘 다 발각 후의 도주이긴 하지만 먼저 붙잡혀서 동네 사람에게 인계된 갑이 자기 동료인 병이 갑자기 몽둥이를 뺏어서 병을 때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견 가능성이 있나요? 이거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이거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판례의 예입니다. 원래는 발각 후에 도주했을 때는 보통은 예견 가능성이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사안이 좀 특이하지. 그래서 이 사건은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갑과 을의 죄책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것이 꺽쇠 2번입니다. 꺽쇠 2번도 출제가 잘 되죠. 빈 담배 가게는 워낙 출제가 많이 되었었고요. 여기도 이제 별표가 잘 되는 판례예요. 세 가지를 꼭 기억을 좀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판례 보겠습니다. 자, 갑으로서는 사전에 을과의 사이에 상의한 바가 없었다. 체포 현장에 있어서도 갑과의 사이에 전혀 의사 연락 없이 을이 병으로부터 그가 가지고 간 몽둥이를 구타당하자 돌연이라는 키워드가 나오죠. 자, 예견 가능성 없는 것이니까 세모 쳐볼게요. 돌연 이를 빼앗았다. 네, 세모 쳐봐요. 이 돌연 빼앗았다는 것을 예견 못하는 거야. 예견 못한다. 못하기 때문에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지지 못한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답이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상해를 가한 자는 여기 상해 가했다고 했잖아요. 상해를 가한 자가 누굽니까? 을이지. 그래서 을은 강도상해죄가 되는 것이고 갑은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죄가 되는 거야? 그치, 특수절도죄가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렇게 푸시면 돼요. 자, 노트가 잘 되어 있으니까 노트를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 판례 가볼게. 자,
갑과 을병은 봉고차를 타고 다니면서 재물 탈취할 것을 공모하고 합동하여 지나가는 A녀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고 차량을 세운 다음 병은 위 주위에서 망을 받습니다. 그쵸? 그리고 갑과 을은 위 차량에서 내려서 다가가서 을이 A녀가 들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고 그리고 갑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A녀를 힘껏 떠밀어서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져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갑을병의 죄책은 뭘까요? 하는 거예요. 뭘 것 같아요? 응? 아니 갑과 을은 뻔하잖아. 갑과 을은 현장에 가잖아. 그렇죠? 현장에 가서 을이란 놈은 가방을 낚아채고 갑이란 놈은 떠밀어서 지금 상해를 입게 했으니까 지금 갑과 을은 뭐가 돼? 그럼 갑과 을은 강도 상해가 되는 거지. 이 고의가 있잖아요. 갑과 을은 강도 상해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야? 문제는 병이지. 병은 주병에서 지금 망을 받잖아요. 망을 받지. 근데 갑을병은 어떤 놈들이야? 재물을 탈취할 부분에 대하여 지금 공모한 공범입니다. 공범이라고 했을 때 병은 충분히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예견 가능성이 있었어요. 여기는 뭐 먼저 튀고 먼저 발각되고 그런 게 없잖아. 그렇죠? 앞에 거랑 다르게. 근데 판례는 여기서도 예견이 가능했다고 봐요. 그래 보시게 되면 합동하여 절도를 하던 도중에 이놈들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힘껏 떠밀었다. 힘껏 떠밀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고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상해죄의 고의가 있는 거예요. 고의가 있기 때문에 상해죄가 된다. 그렇죠? 치상이 아니고 상해죄가 되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옆에서 망을 보고 있던 병도 똑같이 뭐가 된다? 강도 상해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강도 상해죄 또는 상해죄를 인정했던 판례 볼까요? 자, 절도하기로 공모를 했다. 한 놈은 망을 받죠? 그쵸? 그리고 딴 놈들은 뭐 했습니까? 딴 놈들은 재물을 절취했고요. 그쵸? 재물을 절취한 다음에 절도라는 신분이 만들어졌지? 발각되자 상해를 가했다라고 했을 때 이건 뭐가 돼? 강도 상해죄. 망을 본 이놈도 예견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강도 상해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랑 뭐 위에 있던 이 판례랑 거의 비슷한 거지.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도 보시게 되면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절도라는 신분 만들어졌죠? 발각됐습니다.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했죠? 그럼 뭐가 돼? 강도 상해죄. 비록 거기에는 가담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누가 갑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하여 예견이 가능했기 때문에 보통 절도를 공모하는 놈들은 다 예견 가능하지 않나요? 그럼 절도 도둑질 하다가 발각됐으면 나 잡아가세요라고 합니까? 도망가다가 여차하면 치고 빠지는 거지, 그치? 그러면 충분히 상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예견이 가능하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오히려 예견 못하는 것이 이상한 것 뿐이지. 예견 못하는 것이 그거 하나야, 빈 담배 가게 사건. 빈 담배 가게 사건하고 갑자기 몽둥이 뺏어서 돌변한 사건. 그 사건 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판례가.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합동하여 생맥주집 출입문 시정을 의리수지한 쇠칼거리로 손괴하고 그쵸? 들어갔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발각되니까 도주하였다. 그리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라고 했을 때 예견했다라고 보는 거죠. 왜? 이건 발각 후 도주잖아. 발각 후 도주. 누구야 했으니까 그쵸? 누구야 하자 도망했으니까 이것은 발각 후의 도주다. 그랬을 때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가만히 보면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별로 없었잖아. 그래서 손 도둑질하고 막 이런 범죄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공부를 못해도 유튜브 하면 되니까 그렇죠. 뭐 아프리카 TV 하면 되니까 돈 나올 때 많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런 범죄 사건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절도 이런 것들은. 뭐 사기 공갈은 많은데 횡령 배임은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시적 범죄, 뭐 절도 강도는 좀 줄은 것 같고 그래요. 자, 인질 강도죄 갑니다. 인질 강도죄는 판례가 없어서 뭐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역시 재물, 재산상이익 취득은 똑같고요. 성격을 보시게 되면 목적범위 안내라고 하는 점, 해방 감경 규정이 없다는 점이 출제가 잘 되죠. 이거 하나만 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자, 됐고
밑에 착수시기, 기수시기 뭐 다 됐습니다. 이건 거의 다 출제가 되지 않고 밑에 보시게 되면 이 부분입니다. 인질 강도죄랑 강요죄랑 비교하는 문제인데 이 해방 감경 규정이 그나마 좀 출제가 잘 됩니다. 강요죄는 있지만 강도죄는 없다. 그쵸? 그 다음 나머지는 뭐 똑같죠. 나머지는 뭐 영득 의사는 재산죄만 필요한 거고 강요죄는 재산죄가 아니니까 필요 없겠죠. 예비인모는 강도죄만 있고요. 강요는 예비인모가 없습니다. 친적 상도례는 둘 다 적용되지 않고 강요는 당연히 재산죄가 아니기 때문에 친적 상도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적 상도례라고 하는 부분은요. 재산죄에서만 논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재산죄 그 이전의 범죄들 있잖아요.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까지는 전부 다 비재산죄였잖아요. 거기는 절대로 재산죄가 아니기 때문에 친족 상도례 거론조차 안 합니다. 이것은 재산죄에 와서 거론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논의가 되는 것뿐이죠. 그런 내용의 부분입니다.